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요즘 자산 시장을 보면 지나보니까 모든 것이 버블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오늘의 주제가 그래서 버블의 역습이에요. 지나고 보니 모두가 버블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가 버블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 자, 그걸 인식을 못하면 앞으로 시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떨어지는 칼날에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과거가 버블이었으면 충분히 가격이 조정받은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버블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계속 요즘 제가 버블 그러는 거예요. 버블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카카오가 요즘 문제가 많아요. 카카오 그룹의 회사들이 요즘 최근에 폭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카카오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자사주 산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 카카오 때문에 분위기가 흉흉해요. 자, 카카오가 예전에 최고점이었을 때가 17만 원이었어요. 자, 오늘 48,800원 저점 찍고 종가는 5만 원 넘었어요. 자, 그러면 거의 3분의 2 이상이 날아간 거야. 말로는 한 70% 이상 날아갔다는데 70% 이상 날아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13만원에, 15만원에 산 사람, 그 사람도 계속 물타기 했을 거란 말이야. 계속 물타기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오늘도 물타기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물타기 하고 있더라. 그러면 쏟아 부은 자산이 얼마나 많겠냐고, 현금이 많겠냐고. 그 사람들이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쏟아부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열받아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물타기를 해버려요. 자, 근데 그게 지금 5만원이 됐다라는 거야. 이거 버블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할게요. 카카오 얘기. 자, 비트코인도 거의 $10,000까지 갔었죠. $10,000 직전까지 갔을 거야. 막 $9,000 정도.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이것도 버블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현금 가치가 있는 건지 화폐 가치가 있는 건지도 아직도 몰라. 그냥 시중에 돈이 많고 누군가 만들어 놓고 자산시장에서 유통시켜 놓다 보니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과열이 돼서 $10,000까지 갔다. 이것도 버블이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평당 1억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1억만 주장했습니까? 5천에서 1억 가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평당 2억 시대가 온다고 헛소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펌프질했어. 그게 펌프질이지 뭐냐고. 아니, 세상에 강남 아파트 평당 1억이면 40억까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고. 거래가 되냐고. 그러면 평당 2억이면 80억이야. 그래가지고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평당 2억 간다는 얘기야. 그럼 한 70억 간대, 예를 들어서. 자, 그것 때문에 서울의 나머지 아파트들도 다 가격을 끌어올린 거야. 서울의 대장 아파트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나머지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그냥 올라간 거야. 그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어떤 실수요자들이 자기가 어떤 부채를 안 지고 부채를 조금 지고 산 게 아니라 부채를 왕창 받아가지고 산 거야. 응?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 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은 반성해야 돼. 이거 대한민국이 강남 아파트 평당 1억 가면 대한민국은 그냥 집단 자살로 가는 거야. 젊은 애들 뭔 희망으로 살겠냐고. 집 한 채도 서울에 있는 집도 못 사는데 결혼도 안 할 것이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을 것이고, 사회가 망가지는데 계속 소위 전문가라는 양반들은 이렇게 주장한 거야. 이렇게 부채질한 거야. 자, 지나보니까 버블이었다라는 거야. 자,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6억에 분양한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12억이야. 그래가지고 18억이야. 여러분 같았으면 6억인데 거기다가 12억을 더 보태가지고 집을 사겠어요? 아니면 기다렸다 분양을 받겠어요? 저도 부동산을 했던 사람이지만 죽었다 깨나도 안 사. 흑석동의 아크로 리바임이 제가 알기로는 7억에 분양했거든요. 그거 25억까지 갔나요? 이건 몇 배가 오르는지도 모르겠네. 거의 4배가 올랐잖아요. 거의 4배. 이게 말이 되냐고.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오른 게 뭐예요? 버블이지.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갔고 카카오가 17만 원 가고 2만 원에서 17만 원 가고 비트코인이 뭐 9천 달러 이상 가고 강남 아파트가 40억 가고 이거 다 뭐로 올라갔냐고. 다 빚으로 올라간 거예요. 빚으로. 초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빚으로 산 거야.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2억 간다고 하니까 40억에도 질른 거야.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버블이었다. 그거 이렇게 판명되는데 1년도 안 된다는 거야. 1년. 자, 이런 미래를 과연 1년 전에 누가 얘기했냐 이거야. 누가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얘기했어요. 연끌할 때 버블이다 얘기했어요. 사지 말아라. 오늘 코스피가 또 무너졌어요. 이게 전저점이 2150인가 60 그 정도 됐거든요. 자, 이거 지금 왜 지수가 2200이 붕괴된 게 심각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저번에도 붕괴됐으니까 심각한 게 아니라, 일단 환율이 문제고, 환율이 1435원 전 고점을 돌파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1500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1500원으로 가면 그냥 거의 외환위기에 왔다고 봐야 돼. 예, 코스닥도 670선 깨졌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제 2020년 코비드 언택트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들을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샀거든요. 떨어질 때도 다 지금 5만원대도 산다니까. 바닥이라고 하는데도 산단 말이야. 지금 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 이거 다 빚으로 샀다. 참 주식시장이라는 게 묘한 게, 저도 뭐 주식을 30년 이상 했지만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금을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벌어. 어떻게 버티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고점에 물리면 버티지 못하는 거고. 카카오 17만원에 샀는데 그거 언제 회복이 되겠냐고. 그건 안 되는 거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 하도 변동성이 좀 크고 한번 상승을 하면 대박이 나다 보니까 올라갈 때 그냥 빚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분들이 꼭 꼭지에서 사. 문제는. 자,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 때문에. 특히 카카오.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직도 카카오 주식이 8만원, 8만원에 물리면 양호한 거야. 내가 보면 8만원 얼마 전에도 갔잖아요. 한번 털을 길 줬잖아. 근데 뭐 10만원 이상 물리신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제가 잠깐 주식 얘기를 하면 저는 주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지식이 있어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왜냐면 주식은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다 대고 사라, 저점이니까 사라,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 자, 저점이니까 사세요. 네이버 저평가됐으니까 사세요. 그렇게 떠든 그 증권 전문가놈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싸다고 해서 다 샀잖아. 카카오 6만원이라고 싸다고 해서 다 샀잖아. 거기서 20% 빠졌다고 벌써.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 번 고점을 친 주식은 빠지는데 바닥이 없어. 바닥이 없다니까. 한 번 해먹은 주식을 누가 올리겠냐고 다시. 다 개인들한테 털고 내려왔는데 전 고점에 물린 게 다 개인들인데 그거를 기관이나 세력들이 누가 그걸 다시 올리겠냐고.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갈 줄 모르는데 안 올린다고 이런 주식들은.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카카오 같은 주식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5만원이잖아요. 여기 5만원이 고점이 될 수도 있어. 그 얘기는 이 주식이 3만원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다 죽여놓고 애들이 바닥에서 물건 잡아가지고 다시 올리지 절대로 여기서 다시 올릴 수가 없어요. 그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도 다 개인들이 샀는데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삼성전자 다 그래. 예? 지금 내려오면서 계속 개인들이 사잖아. 오늘도 개인들이 사잖아. 응? 이래가지고는 주식시장이 갈 수가 없다니까. 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잔인한 시장인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 이게 한번 빼면은 아주 그냥 다 털릴 때까지 뺀대. 자, 거기다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이버가 요즘 뭐 퍼시마크인가 뭐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인터넷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악재를 받으면서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됐는데 그 악재를 앞두고 임원들이 또 주식도 내다 팔았대. 카카오 대주주 뭐 임원진들 있잖아요. 그 대주주가 아니라 임원진이지. 자, 그 사람들도 그 계열사들 다 고점에 팔아서 난리가 나서 그 우리 사주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반토막이 나서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데는 오늘 그 인터넷에 떠든 얘기는 그 이제 어떤 그 글이 떠돌았더라고요. 카카오뱅크 직원들 중에 뭐 이혼을 하니 파혼을 하니 자살을 하니
심지어 8억 정도 산 분이 있더라고. 빚 4억 내서 8억 샀는데 그게 반대매매 나갈 지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살을 해야 되니 이혼을 하니 뭐 그런 얘기가 떠돌았다는 거야. 인터넷 그런 사람들이 글을 올린 게. 자, 이게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가 이 정도 떨어지고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지면 뭐 이거 뭐 여기서 올라가 봤자 또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때문에 자살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항상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이 고점을 쳤다가 버블이 빠지면 나오는 얘기가 자살이야. 자살. 그러니까 투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 앞에서도 얘기하지만 버블의 역습이 오는 타임이야.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왔고 이상한 자산들이 다 버블이 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버블이 거치는데 이게 바닥이 어디 있냐고. 바닥이 없다니까. 지금은 바닥을 논할 필요가 없다니까. DB 금융투자에서 어떤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버블 시장이 마무리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뭐 4차 산업혁명 뭐 그래가지고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그런 4차 산업혁명을 기대해서 그런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 버블장이 드디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식이 이제 그런 성장주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 앞으로는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앞으로 가치주에 투자라는 얘기는 이 성장주는 이제 말 그대로 끝났다라는 거야. 이제 바닥이 없다라는 거야. 바닥이. 이거 성장주라는 게 뭐예요? 실적은 별 볼 일 없는데 앞으로 미래가 성장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는 거잖아. 근데 그 기대감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다 해먹었잖아. 카카오 같은 주식 많은 계열사들을 만들어서 다 상장해서 다 뿌려버렸잖아.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야. 그걸 다 마무리했으니까 올라갈 일이 없지. 카카오뱅크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보다 돈을 더 버냐고. 그죠? 더 못 벌잖아. 근데 거기보다 시가총액이 더 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의 역습이 이제 분명히 크게 올 것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어제 그 나스닥 시장에서 반등을 하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이 JP 모건의 CEO 이 사람이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발언을 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 뭐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이런 데의 CEO가 한마디 하는 것은 무게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미국과 세계 경제가 동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야. 뭐 다른 나라는 이미 경기 침체인데 미국은 아직도 소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미국도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오고 스탠다드 푸어스가 한 20% 정도 하락을 한다라는 얘기야. 이거 스탠다드 푸어스가 20% 하락한다는 얘기는 미국 주식이 그냥 거의 뭐랄까요? 한 30% 이상 빠진다는 얘기야. 지금 뭐 엄청 빠졌는데 더 빠진다는 얘기야. 30%가. 우리 주식은 그냥 한 40% 빠진다는 거야. 자, 이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매우 심각한 역풍이 불면 내년 중반까지 미국과 세계 경제가 모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자, 그러면서 미국 나스닥이 힘이 없어 지금 이 바닥에서. 나스닥이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스닥도 버블이 더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내년까지는 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 이제 내년까지는 결국 버블이 계속 거쳐지는 과정. 그 과정이라고 아주 험난한 고난의 길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 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식 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뭐 선수들 아니면 그다음에 뭐 부동산 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코인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요즘 금리가 4%가 넘어. 예금에도 4%가 넘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0억 가진 자산가들은 넣어놓으면은 1년 먹고 살 돈 나와. 한 5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5천만 원 나와.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10억 가지고 있고 한 상가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이제 금리 가지고도 먹고 산다 이거야.
그런데 굳이 왜 투자를 하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런 그 스마트머니, 빅머니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산시장은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자산가들이 이런 버블이 꺼지는,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에는 들어오질 않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거? 안 들어와. 응? 금리가 4%인데. 자, 이런 버블이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제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 다주택자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 지금 뭐 집을 수십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도 또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데 여기다 대고 역전세까지 걸린 거야. 또 문제가 뭐냐면 어느 특정한 지역만 역전세가 걸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역전세 걸려버린 거야. 왜냐면 금리가 인상을 하니까. 그리고 집이 매매가 안 되잖아. 집이 매매가 돼서 그게 이제 매매로 소화가 돼야 되는데 매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도로 전세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 시장의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전세 시장의 전세 물량은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전세 수요는 월세로 이전을 하고. 근데 전세로 넣은 사람이 월세로 바꿀 수는 없거든. 그 전세를 빼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매물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문제가 되는 데는 어디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냐면 강남의 역전세가 큰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이 보시면은 한 8억짜리가 한 14억 정도 하는데 전세가 한 20% 떨어졌대. 그러면 한 3억 정도 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3억을 내줘야 되는 거야, 임대인이. 근데 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3억이 어디냐? 갭 투자해서 전세 끼고 부채로 산 건데.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 하도 신문에서 그 역전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야. 이 집값과 전세 가격이 거의 동일하거나 90%밖에 안 되니까 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수십 채, 수백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아이고, 위험하다고 그냥 월세로 바꿔버리는 거야. 더 힘들어지는 거야, 다주택자들이.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많아.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서 결국은 뭐 경매로 가거나 아니면 부도가 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게 보세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전세금도 보증보험을 들잖아요. 3분의 1이 깡통 전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 가격의 90%가, 매매 가격의 90%가 전세 가격이라는 거야. 깡통 전세라는 거야, 3분의 1이.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그런 갭 투자, 부채로 집값을 끌어올린 거야. 전세값을 끌어올리면서 집값이 올라간 거야.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이 전세값을 올리면서 그 올린 전세값으로 또 집을 사고, 그러면서 다주택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다주택자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세 물량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이 스스로 만든 그런 함정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짜 고수들, 그 부동산 강사들, 그런 사람들은 경험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갭 투자를 안 해요. 갭 투자가 그렇게 위험한데. 근데 반대로 자기들 수강생들한테는 또 그렇게 가르쳐. 자, 그게 문제라는 거지. 자기는 그렇게 갭 투자를 안 하면서 수강생들한테는 갭 투자를 해라. 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 보세요. 2020년 12월 보증금이 13억 원에 전세 거래됐대. 개포동의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가 전용 면적 7사가. 근데 이게 지난달에 10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으니 주인이 3억을 빼줘야 돼. 이 3억이 어디 있겠냐고. 강남구 삼성동의 롯데 캐슬 프리미어가 전용 121이 2020년도에 11월에 뭐 17억 원의 전세 계약이 됐대. 이거 7일에는 14억 원의 전세 거래됐대. 이것도 3억 빼줘야 되겠네. 그죠? 자, 이게 강남이라는 것도 이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강남은 또 이게 전세 가격이 세다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 생각보다. 뭐 강남에 20억, 30억이 현금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리고 강남은 다 실수라고 볼 수 없잖아. 자, 이렇게 역전세가 나면 다른 데보다 강남부터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강남이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그래서 한 몇 개월 전에 기다려라. 뭐 그때 한참 뭐 똘똘한 한치 주장할 때 얘기인데 전문가들이 강남도 폭락한다.
왜? 이렇게 전세 가격이 폭락하면 이 3억 4억을 못 빼주는 사람들이 그냥 금매로 날리는 거야. 두고 보세요. 지금 이 역전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 올해 그 전세 수급 지수가 10월 첫째 주 82.8이야. 13주 연속 하락이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대로 가면은 완전히 전세 시장에 손님이 없어지는. 다주택자들이 그래서 지금 역전세 역습을 맞고 급매물로 자금 확보에 나섰다라는 거야. 자, 이런 게 버블의 역습이에요. 다른 게 버블의. 그래서 지금 했던 시장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 지금 막 얼마 전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지역에 막 분양도 되고 고분양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미분양이야. 미분양. 자, 규제가 풀린 곳도 있잖아요. 최근에 주정심에서 풀어준 것도 잘 될 줄 알았죠? 안 돼요. 거기는 청약이 더 안 된다라는 거야. 자,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32,722가구, 전월보다 4.6가구, 1,438호가 증가했대. 자, 이게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면 그냥 분양만 하면 싹 미분양이 하는 거야. 그러면 금방 늘어난다니까.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작년 말에 그 17,710가구야. 자, 그런데 지금 미분양이 15,012가구. 배로 증가했어. 자, 그렇게 순식간에 늘어난다는 거야. 자, 지금 대구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대구가 8,301가구, 경북이 6,693가구. 자, 경북 중에서도 포항이 미분양이 많거든요. 4,200. 여기 한 2, 3개월 전에 이렇게 안 됐거든요. 한 1,000가구 이하였거든. 근데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분양하면 다 미분양인 거야. 그 분양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있었고. 자, 이렇게 미분양이 급증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작년 11월에 포항이 41가구였어. 지금 몇 배가 늘어났냐고. 몇 배가 늘어났냐고. 올해 4월에 3,120가구, 8월에 4,200가구, 209가구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포항 같은 경우도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물린 거지. 여기도 이제 분양권 뭐 3천, 5천 막 1억 주고 샀는데 이제 입주할 때 마피로 날려야 되는 거야. 마피로. 기존 분양도 안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경북, 대구 이 남부지방에서 지금 미분양이 많잖아요. 그게 점점 북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광역시, 수도권, 서울로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야. 결국은 이제 강남까지 미분양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광역시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요번에 그 대전 같은 경우도 도안 2단계 신도시 그 우미린도 한 2,050만 원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입지에 비해서. 그리고 그 주변이 다 논바닥이잖아. 언제 신도시가 다 완성될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도 예전 같았으면 인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몰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거기도 이제 뭐 미분양이 나서 그냥 순서대로 점수 받아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 했는데. 왜냐면 입지도 별로이고, 가격은 비싸고, 주변에 인프라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격이면 또 안 사. 그렇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거길 가야 되는데, 자기가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 가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왜냐면 대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사놓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사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다 빚 내고 있는 집 팔고 거기다가 빚을 내서 그 집을 살까? 뭐 굳이 입지가 좋지 않다고 하면 위험까지 감수를 안 할 거란 얘기야. 자, 그러니까 광역시에서도 결국은 이제 미분양이 난다. 결국은 고분양가 때문에 나는 거지. 자, 대구가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나잖아요. 대구의 수성구 같은 데서 분양가가 비싸니까 안 나는 거지. 그게 다 버블이라는 거지. 그죠? 버블이라는 거야. 저번에 이제 9억에 범어자이 했는데도 그것도 미분양 났잖아요. 지방에서 9억이면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 사기가. 앞으로 시장이 좋으니까 내가 입주할 때 한 12억, 13억 된다. 그러면 분양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시장이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무서워서 분양을 못 받는다고. 그리고 막상 9억에 분양 받을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 이런 버블이 어떤 끼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금통위가 이번 달에 10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빅스텝을 한대잖아. 그러면 10월 달에 0.5포인트 올리면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 올리면 기준금리가 한 4%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미 4.55%로 가고 있어. 미리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의 빅스텝을 하면 주택시장, 그 다음에 주식시장, 다 작살나는 거야. 자영업자들 다 작살나는 거고.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 안 그래도 내가 투자한 그 카카오 주식 거의 반대매매에 나갈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오르네.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부도 그런 점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생활비도 부족한데, 거기다 금리까지 올라가 봐. 이게 완전히 이제, 버블 시장에 큰 충격이 되고, 트리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월, 11월, 그러니까 12월 정도에 어떤 그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 주식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일도 없고,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할지 모르지만, 안 좋아질 것 같고, 금리도 10월, 11월 계속 올리고, 이거 부담스럽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세력과 기관들이 또 역으로 이용한다니까. 그러면 주식을 더 빼버린다니까.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주식이 빠지면 그 심리적으로 자산 시장을 크게 흔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더 아주 심각하게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시장은 어떤 금융시장 그다음에 주식시장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압박하는 요소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 고위험군 주택이 한 38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으로 갖고 있대. 그러니까 소득의 60%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 생활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택은 뭐냐면 한 총액으로 보면 68조라는데 자기의 자산과 부채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팔아도 다 부채란 얘기야. 근데 거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티지를 못하는 거지. 자, 이런 38만 가구가 잠재적 매물이 돼서 올 연말 내년 초에 쏟아져 나오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매물 쏟아져 나오지. 다주택자 매물 쏟아져 나오지. 예? 자,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버블 붕괴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지금은.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제가 어떤 정치 진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봤듯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 여야 정치인들을 보면 지금 다 과거 속에 있어. 자, 오늘 나온 얘기가 뭐예요?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2024년까지 시범지구를 지정하겠다. 그래서 경기 분당, 일산, 중동, 평천 3번. 자, 이런데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이거 그때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자, 그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밖에 없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 자영업자 위기, 그 다음에 자산 투자에 실패한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심각성,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야.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이야.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오늘 나온 그 정치면의 어떤 타이틀이에요. 보면 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화, 오히려 확대 개편해야. 자, 정진석 발언에 발끈한 이재명 민주당, 종북무리 공세 친일파, 정진석 썩어 망한 조선, 유승민 이재명 턴 놀아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예? 과거의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말장난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전부 다 말장난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응? 자, 이런데 이 여야 정치인들이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굉장한 위기, 내후외환의 위기야, 지금은. 응? 내적으로는 경제적인 위기고, 세계 경제 위기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적인 정세를 보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남의 얘기가 아니야. 지금
중국도 대만을 침략한다고 그러잖아. 아예 그냥 지침을 내렸대잖아. 27년에까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이렇게 세계가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로 가고, 그리고 북한도 핵 개발을 다시 재개하고 미사일 날리고 막 그런 반도의 어떤 심각한 상황,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말장난. 과거에 말꼬리를 잡고 서로 공방전을 하고 이런 선거용 얘기만 하고. 자,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2024년 국회의원 선거야. 그리고 공천에 관심 있는 거야. 현안과 미래가 없는 정치적 담론이란 얘기야. 현안의 문제들, 미래의 한반도의 문제들,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 담론을 해야 되는데 수준이 너무 낮아. 내가 보니 걱정이 많아요. 자,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이게 심각한 것 같은데, GTX가 만들어지면 코레일이 1년간 적자가 1천억이래. 코레일 전차를 이용 안 하고 GTX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GTX를 만들면 중국 투자가 된다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세금을 서울 수도권에 쏟아붓고 있잖아.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한 꼭지로 얘기하겠는데, 이게 서울의 집중화, 수도권의 집중화가 얼마나 이 비경제적이고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있나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건 제가 좀 복잡한 얘기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서울에 다 집중화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집중화되고 뭐 문화 생활 기반 시설 다 집중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가잖아. 그러니까 집값이 급등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못 낳는 거 아니야. 이거 서울의 집중화를 못 고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담론,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그게 지역균형 발전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출산율 저하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직 말꼬리 잡기.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거야. 이 정치적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버블의 역습이 오고 있다. 자, 이 역습이 결국 뭐로 오냐면, 우리 가정으로 보면, 우리 개인으로 보면, 이혼, 파혼, 자살, 이런 거로 가는 거야. 우리가 빚으로 엄청난 자산을 샀잖아요. 그 자산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 결과가 이제 연말, 내년 초에는 나타난다. 사회적 현상으로. 보세요. 이혼하는 가정, 자살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나타난다. 저는 어제 그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했잖아요. 불꽃 축제에 한 105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모일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야.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 답답한 가슴을 풀어보려고 불꽃놀이 보러 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어쨌든 경기 침체까지 오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일자리도 없는데 빚은 갚아야 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길거리에 노숙자는 늘어나고. 자, 그런 아주 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부터 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버블의 역습에 많은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